그러면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오늘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실련과 그다음에 전국철도 노동조합, 그다음에 녹색연합 함께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 추진 부적정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의 취지 말씀을 저희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최근에 그 TMF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판매자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질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감지했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관리감독 미흡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관리감독 부재는 TMF 사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경실련이 다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지금 경실련이 감사 청구할 예정인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에서도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부재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농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실련은 철도 산업의 공공성 또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통합성을 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철도는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고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분리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SR이라는 것까지 출범시키면서 오히려 운영에서도 지금 분리체계가 되고 있으면서 비효율성은 더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더 나아가서 국토부는 이제는 차량을 보수하는 철도시설 유지 관리 기능까지 지금 분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SR이 대규모 고속 차량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차량 유지시설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필요에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이 새롭게 추진하는 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코레일이 유지하고 있는 차량기지 정비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규모만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을 국가철도공단이 100% 공사체를 발행해서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중복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도 그 결과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농지까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문제제기라는 점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해소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경실련이 보기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의 문제 또는 중복 시설 투자로 인한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문제, 거기에 농지 훼손 문제까지 철저하게 감사 청구돼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또 정책 감사하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한 개선안까지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철저한 감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의 취지 발언 들으셨고요. 바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님의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막대한 폭우로 또 여러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 이 홍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것들이 강을 위한 공간, 홍스터를 확보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단순히 구조물이나 시설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스터에 강이 범람하는 홍스터에 수많은 개발과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홍수 피해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금 철도비 예정 기지는 과거 강이 흐르던 구간이 포함된 침수 위험 지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닌 중복 건설로 예산 낭비가 예견되는 고속철도 청비 기지를 이러한 홍수
침수 예정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구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지 축소 문제, 이것은 쉽게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갈수록 식량 위기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농지는 그냥 줄여도 되는 것이냐, 또 농산물은 그냥 수입하면 되는 것이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지구, 절대농지 축소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식량 자급률에 있어서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없애고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참 우스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자 감세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또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철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명확하게 지적이 되고 잘못된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투자 예산 낭비, 정비계획 미비 비효율성, 그다음 농지 훼손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관련해서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철도노조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 고속차량 정비 민영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비용 낭비와 시민 피해 문제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평택지제 차량 기지는 27년 이후 새로 도입되는 고속열차 SRT 14편성을 위한 차량 기지입니다. 현재 KTX와 SRT 고속열차 정비는 전부 철도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고속열차 차량 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차이를 비교해보고 예산 낭비가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차량 정비 시설부터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오는 철길, 입출고선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지 구입에 따른 보상비도 발생합니다. 이래저래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반면 SRT를 정비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부산기지를 개량하면 차량 정비 시설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고 입출고선 공사나 용지 구입에 따른 보상비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략 424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고속철도 차량 중정비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작년 국토부는 SR의 부채 비율 1400% 초과를 막고 면허 조건 유지를 위해 3천억 원대 출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속철도 분리로 SR은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KTX와 SRT를 분리해서 정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정 건전성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고속철도 차량 정비 민간 위탁 민영화 문제입니다. SR은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철도 운영사입니다. SR은 새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14편성의 차량 정비를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에 위탁했습니다. 민간기업이지만 제작사가 맡은 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간기업은 제작사를 할지라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고속철도 차량 정비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정비 과정에서 인력 축소, 정비 주기의 연장, 저가 부품의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속차량 정비의 질 저하와 안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차량 정비를 맡고 있는 현대로템의 자회사진 메인트란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인트란스 노조에 따르면 정비 업무만 하는 메인트란스는 도시철도 차량의 사고나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소모 부품의 교환 주기를 연장해 정비 품질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트란스 노조는 운영사와 정비사를 통합해 직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인 제작사가 차량 정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2년 1월 KTX가 영동 터널에서 탈선했습니다. 3월 국토부는 KTX 탈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인 철도 제작사의 고속차량 정비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대로템이 수입한 부품 철도 차량의 바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도노조는 6천억 원의 예산 낭비를 통한 차량 기지 건설, 제작사 고속차량 정비 허용 등이 고속철도를 쪼개기를 공고히 하고 철도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고속철도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고속철도의 분리와 차량 정비 민간 위탁은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 기후위기 시대 공공철도를 확대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호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건설사업 예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자문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분석 특례를 적용해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정책성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공공성 수행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시설 검토나 총사업비 선정만으로 한정된 이번 이 예타에 기반한 이러한 사업 추진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자회견문으로 만들어서 낭독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낭독은 경실련 권호의 경제팀장님과 철도노조 김광성 차량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경실련 권호인 팀장입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입니다. 수천억 원 예산 낭비 우려되는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 철저히 감사하라.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대형 공공 건설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낭비성 토원 행정은 철도시설 건설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6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현재 주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사로서의 역할뿐 철도 차량 유지 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고속열차 차량 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안전한 정비 요건을 갖추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다. 이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 코레일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차량 정비시설의 개량과 확장만으로도 SR이 도입할 KTX 신규 고속철도 차량의 수요에 대비한 유지보수 정비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효율로 지적한 중정비 시설 누락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고속철도 차량의 안전한 정비 요건을 감안한다면 민간 사업자에게 통째로 정비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기지 건설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비효율성과 위험성이 보임에도 절대 농지까지 훼손하며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공교통 정책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방지 등 공익적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 예산 낭비 가능성 등 사업 추진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하나, 중정비 정비 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 주체 간 사업 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에 대해 감사하라. 하나,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도 반드시 감사하라. 철도 산업은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공공성이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과 건설이 통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운영과 건설이 분리된 상하 분리 체계가 지적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SR을 출범시킬 때 운영 부분과 또한 코레일과 SR을 분리되었다. 운영과 건설의 통합으로 가는 다수 철도 강국들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까지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으로 공공재정의 비효율과 차량 정비조차 민간 위탁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이유는 철도 산업의 분리 체계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철도시설을 포함하여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시설 SOC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낭독 들으셨습니다. 저희 덥고 뜨거운 햇볕이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중복건설 예산 낭비 규탄한다. 감사원은 차량기지 중복건설 예산 낭비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정비계획 비효율성 철저히 감사하라. 차량정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후에 저희 접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